오늘은 파타고니아의 이본 슈나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등산복 아웃도어에서 아주 독특하고 선본주의, 선본 홍제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파타고니아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본 슈나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언제 처음 알았냐면, 친구 사진작가 임채우이가 인수봉을 찍을 때, 이렇게 산 사진을 한참 찍으러 다닐 때, 아마 벌써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산을 다니다 보니까 얘가 등산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자기가 쓰는 브랜드가 다 파타고니아인 거예요, 임채우이가. 그래갖고 너 파타고니아 알아? 이러면서 이제 이본 슈나드 이제 자랑을 시작을 하는데,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본 슈나드가 주한미군 때 한국에서 저 인수봉을 올라다녔고 뭐 이러면서. 잠깐만요. 지금 그래서 그때 참 파타고니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화가들은, 예술가들은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가가 더 예술가 같으면 안 되잖아요. 네? 기업가가. 물론 저기 그때 그것도 그 독일의 미학자가 볼프강 뭐 누군데, 미학자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그 미학이, 그러니까 미학이라던가 아름다움이 그 상업적인 디자인에가 더 많이 볼 수 있다, 더 예술적인 것을 제품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세계관 또한 이런 기업가들이 오히려 더 예술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회사는 이 지구의 환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간섭을 받으면 자기 신념이 꺾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장하면은 자기 현재 재산을 100배 정도 키울 수 있는데 상장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지분의 98%를 의결권 있는 거 2% 남기고 98%의 배당권을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어떤 단체, 자선단체 뭐 이런 데다가 기부를 해버려요. 완전히 선본 홍제인 거죠. 그럼 뭐 최소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이렇게 경영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고, 최소한인 거죠. 마치 제가 최소한의 어떤 생존을 하면서 우리 아미고님들을 생각하듯이. 그리고 이제 파타고니아에는 CPO라고 반응을 하고 있어. 클로버가. 자, chief philosophy officer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 철학 담당 임원.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성, 명분, 철학적 의미, 이런 것들 연구하는 사람이죠. 심지어 자본주의 회사조차 CPO를 두고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상장을 하지 않고 자기 이권의 98%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자, 그 정도면 예술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파타고니아에 있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이거 임치욱이가 나한테 엄청 자랑했던 건데 근데 정말 배울 만한 예술가로서 꼭 알아야 되는, 자, 파타고니아는 등산복을 사면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누가 그 등산복을 입었느냐도 중요하겠죠. 마치 되게 그림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 예술 작품은 이 작품을 전에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 이 작품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가요. 단지 그 사람의 숨결이 이 그림에 들어갔다 이거야. 눈길하고 숨결이. 상당히 그 인품, 이걸 따지죠. 일랑 선생님이 저한테 50 될 때까지 공부만 하고 이렇게 인문학적인 어떤 인문학과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인품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그림이 완성이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었듯이 그 소장자의 인품이 그림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등산복을 누가 입었는지는 잘 이렇게 정확하게 추적하기는 어렵겠지만 워낙에 이제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찢어지면 그 꼬매 AS 센터에 넣으면 이렇게 꼬매요. 근데 등산복을 꼬맬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누군가가 이 등산복을 가지고 산에 이렇게 올라갔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죠. 그림은 이게 항원 항습 해가지고 그리고 튼튼한 아사천 캔버스에다가 잘 보관하니까 이렇게 오래가고 주인이 바뀌어도 별 탈이 없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보존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그 알려진 화가의 그림은 다 보존 작업을 해서 이 영구적으로 그 그림이 문화재로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등산복이잖아. 물론 이제 나일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겠죠. 예, 뭐 튼튼하겠죠. 한 20년 입겠죠. 저도 뭐 30년 입는 옷이 지금 굉장히 많고, 저번에 보셨던 쌀포대 그게 30년 넘게 입었는데도 찢어지지 않고 해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섬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아마 농기계 수리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 옷을 수리할수록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이거는 예술 작품이 아니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이에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에르메스든 뭐 명품백도 중고 가격이 새 거보다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파타고니아는 중고 등산복이 새 거보다 비싸요. 똑같이 생겼어도. 그 수리를 한 그거를 하나의 역사로 쳐주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입을 정도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없어. 이 정도의 브랜드를 입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왜냐면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 그 선본주의 세상과, 제가 만든다기보다는 우리 아미고님들이 먼저, 스타트는 제가 했지만 아미고님들이 저를 이제 후원함으로써 이게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저랑 이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미술은 세계관을 판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성공하려면 저의 세계관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 전체가. 그래서 그거를 그 번들을 판다라고 얘기해요.
작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그 화가의 과거의 역사, 스토리, 그 화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 세계관, 그동안 유튜브에서 해왔던 이야기들, 화가의 친구들, 친구가 누구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제 그림의 가치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파타고니아 얘기로 이 서두를 꺼내는 건데,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섬유질인데, 섬유 등산복인데 오래될수록 가격이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 느낌. 자, 그러면 더 이상 입을 수 없도록 이제 이게 파타고니아 등산복이, 지금 파타고니아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50년 됐을려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스토리 위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입을 수 없을 정도야. 이제 고치는데 이 등산복을 고칠 수가 없어. 어떻게 될까요? 아크릴 박스에 탁 넣어서 예술 작품으로 전시가 됩니다.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때는. 그 수명을 다했을 때, 등산복이 수명을 다했을 때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본 슈나드가 만들어낸, 한 자본주의 시대 기업가가 만들어낸 세계관이고 브랜드고, 정말 자기 브랜드, 그 브랜드 자체를 피카소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파타고니아 자체를 피카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이름도 비슷하네. 파타고니아 피카소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파타고니아가. 사람들이 파타고니아는 절대 망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파타고니아가 절대 망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파타고니아는 망해요. 자, 무슨 얘기냐? 일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상을 더 좋아하는데, 파타고니아는 오래된 옷을 입을수록 사람들이 더 존경해줘요. 여기는 부러워하는 거고 여기는 존경받는 거고. 자본주의 선본주의 차이예요. 예, 지금 자본주의 선본주의. 파타고니아 뭐 이게 상대할 브랜드를 하면은 또 이게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흔한 뭐 있다고 쳐요. 아웃도어 뭐가 있다고 쳐. 파타고니아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요. 이쪽은 자본주의야. 신상. 그리고 오래되면 세일. 자본주의 전형적인.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미고님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때 다 소급해서, 과거에 저를 도와줬던 분들은 더 많이 혜택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군가가 저한테 부탁하는 게 굉장히 저는 힘든 거죠. 이 사람한테 약간 잘해주면 과거의 모든 저와 관계했던 아미고들한테 더 잘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파타고니아는 중고를 입을수록 더 존경을 받기 때문에 신상이 팔릴까요? 신상 입는 사람들은 애기로 보고, 오래된 파타고니아 옷을 입은 사람을 우와 존중해 주는데, 존경해 주는데, 그러면은 이게 순환이 안 되잖아요. 순환. 식당도 막 테이블이 순환이 돼야 되고, 파타고니아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중고 시장, 파타고니아가 이제 입던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게 중고 시장에 나오면 더 높은 그 사람이 샀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도 이렇게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힘으로, 그러니까 파타고니아의 선보농제 브랜드의 힘으로 파타고니아가 생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의 힘으로. 많이 팔아서 생존하는 게 아니라. 파타고니아보다 한 급 아래에 있는 게 애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보다 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선본주의 차원에서, 선본홍제 차원에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한다면 애플보다는 파타고니아가 더 높은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선본홍제가 애플에가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뭐 이 우주에 흔적을 남긴다 이런 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예술가적인 발언들이 참 많았어요. 많았고, 또 이 나는 스마트폰을 만듦으로써 이 권력을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주겠다 하는 어떤 그 혁명가적인 건 있었어요. 예술가적이고 혁명가적인 건 있었는데, 파타고니아는 거기에 선본홍제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급 더 높은 거죠. 어떤 브랜드를 뭘로 평가해야 할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본주의가 아니라 선본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시총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한 급인 거죠, 파타고니아가.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리들이 제가 파타고니아를 창업한 그 이본 시나드의 급보다 낮아서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계적인 작가가 화가를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그 급도 안 돼서 어떻게 성공을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 세계관을 만들어내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브랜드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래서 선본주의, 선물교환, 그림을 그리라고 현금 선물이 왔을 때 저는 10,000배의 가치가 높은 그림을 보답으로 또다시 선물하는 그 선물 교환의 그 영상을 2022년 3월 18일 영상을 올렸는데, 다시 5월 3일 영상을 하나 더 올릴 거예요. 5월 3일. 22년 5월 3일에 올린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왜 22년도 영상을 올리는지는 지금 판사가 그 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적고 올리는 거예요. 지금 소송 중인 게 하나 있어서 아주 그 판사들마다 성향이 달라서, 제가 맨 처음에 삼성화재 구상금 2017년 그 소송했을 때 그 제가 만난 첫 판사인데 되게 다 자상하더라고요, 목소리랑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판사들 좀 만나보니까 약간 약간 불량배 같은, 좀 약간 어떻게 뒷골목 약간 조폭 스타일 판사도 있고, 또 이렇게 무슨 뭐 시장에서 아도 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좀 그런 약간 시장에 있는 분 같은 판사도 있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데 다행히 이제 현재 한 아미고와 소송 중인데, 그 판사가 제가 맨 처음에 만났던 판사보다 더 자상한 거예요. 와, 이게 판사 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잘 만나야 돼. 소송할 때 판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메디치가의 장손 장남인 것처럼, 그리고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인 것처럼, 또는 미켈란젤로인 것처럼 그 마음으로 후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메디치 아비투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미고님들이 메디치 아비투스에 도달할 무렵에 제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간다니까요. 모든 것이 연동돼 있어요. 모든 것이. 지금 언제 세계적인 작가가 돼서 나한테 100배 수익을 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메디치 아비투스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제 성공은 더뎌지는 거예요, 아미고님 중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메디치 아비투스를 가진 아미고님들 그 별명이 그 매미고 어이 메디치의 매미고, 그리고 엄마 마음으로 후원하는 아미고님들이 맘이고, 엄마고 하긴 좀 맘이고 맘이고.
그리고 일반 아미고. 그래 또 이제 와미고가 있다 그랬어요. 우아한 근데 와미고거든요. 와 내가 놀래는. 근데 와미고는 어떤 분들이냐면 그림을 보는 눈이라든가 예술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어떤 신미한 그리고 뭐 미학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뛰어나. 그래서 오히려 저를 가르쳐줘요. 와 이런 아미고도 있구나. 이 정도 수준의 아미고가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또 놀래. 그럼 그 와미고야 와미고. 그러니까 좀 신미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아하다 해서 우아미고일 수도 있고 와미고 있어요. 와미고, 메디치가의 아비투스 메미고, 그다음에 엄마 마음으로 후원하는 마미고. 보면 이렇게 싹 보면은 약간 분류가 돼요. 분류가 되는데 아미고님들 특성이 좀 있어요. 좀 재밌는데 특성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무미고 뭐냐면 후원만 하고 아무 말이 없어. 무미고 거의 무심의 경지야. 무심의 경지. 이건 거의 뭐 석가모니의 경지야. 그냥 뭐 돈만 보내고 아예 그냥 그 자기가 누군지도 얘기를 안 하고. 근데 무미고가 훨씬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후원은 하되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지를 않아요. 무미고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와미고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미고님들 있잖아요. 소통도 하고 박 실장 루미한테 뭐 연락도 하고 이제 보통 마미고와 아미고죠. 그런 분들은. 근데 와미고 좀 낮고 비율이. 무미고 굉장히 많아. 한 칸 무미고가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후원금만 보내고 전혀 연락 안 하는 분. 70% 이상. 그리고 이제 저랑 자주 소통하시는 이제 분들이 아미고 마미고님들이 이제 주로 카페에 계신 분들. 거기 이제 와미고님도 거기 카페에 좀 이렇게 있고 굉장히 그 미술에 대해서 보는 눈이 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죠. 그만큼 노력을 한 거예요.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림을 보는 눈이라는 것은 마치 타고난 것도 있긴 있어요. 신미안이라는 것은 그 어떤 전생에 공부했을 수도 있고 뭔가 DNA의 집안의 어떤 그런 어떤 DNA일 수도 있고 그런데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 잘 보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실 신미안은 그 예술계에서는 신미안이 곧 수익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컬렉터도 이렇게 잘 골라야지 이게 좀 승률이 높잖아요. 컬렉터 할 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미고님들이 무미고님이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와미고 마미고가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의 아니야. 마미고도 좀 메미고 와미고 메디치의 아비투스까지 가길 바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아비투스만큼 자기의 삶에 펼쳐지기 때문에 메미고가 되셔야 돼. 메디치 아비투스까지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와미고 조금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근데 그 두 가지 단계로 가기 전에 마미고가 이제 기초적인 단계다. 이렇게 우리 아미고의 그 진화 단계를 보면 자, 근데 아미고의 퇴화 단계가 있어요. 아미고의 퇴화 단계. 아미고가 마미고, 와미고, 메미고 이렇게 아미고에서 엄마만 마미고, 메디치 아비투스 메미고, 굉장히 이제 예술 지식이 풍부해지고 신미안이 좋아지는 와미고 이렇게 진화 단계가 있는데 아미고의 퇴화 단계가 있습니다. 퇴화 단계. 이제 애처럼 조른다 그래서 제가 애미고라고 해요. 애 같아. 그림 언제 쳐요 막. 이제 애같이 구는 거예요. 또 이제 계약서 왜 안 줘요 이러면서 계약서. 근데 계약서 왜 안 줘요 이거는 조금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에미고의 단계인가? 에미고에서 더 낮은 단계가 있어요. 그걸 아니고라고 제가 불렀어요. 예전에 불렀어요. 아미고가 아닌 거야 이미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본주의의
그러니까 제가 고리방주라는 이 선본주의를 향한 배에 탈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참 그게 제가 계약서를 써준 분이 있어요. 제가 먼저 이건 너무 고마운 분들은 제가 먼저 계약서를 써드려요. 근데 어떻게 써드리는 100배 계약서를 써드립니다. 100배. 한 몇 분 돼요. 거기다가 어떤 이야기까지 쓰냐면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100배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확실하게 사인하고 도장을 박아서 드립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계약서 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한테 계약서를 얘기하면 어쩌면 영원히 계약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 아니고로 제가 아니고가 되실 분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그 소송 건 사람 저한테 소송 걸면 어떻게 되냐면 한 푼도 못 받고 그림도 못 받아요. 제로가 돼버려요. 아니고 되는 순간 제로가 돼요. 물론 제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판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유튜브 방송을 찍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데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선본주의를 의식을 갖고 선본홍제 의식을 갖고 방송을 찍다 보니까 방송 중에 이건 선물이다, 이거는 후원이다는 얘기를 한 방송 200개가 넘는 거예요. 판사한테 그거 다 보냈어요. 난 후원이라는 걸 200번 이상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먼저 얘기하고 들어온 돈들이에요, 다. 그럼 판사가 어떻게 보겠어요? 후원금으로 보지. 그래서 후원금 아니래. 그래서 판사가 그 원고한테 성명 명령을 내려. 후원금 아니고 뭐 매매 계약이라며 계약서 보여줘 한 거예요. 계약서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계약서는 뭐냐면 선본주의에 어울리는 계약서란 말이에요. 선본주의에 어울리는 계약서는 최소한 이래야 돼요. 100배 이상 주는 계약서이거나 아니면 뭔가 문구가 달라야 되는 거죠. 제가 계약서를 드릴 건데 하면서 고민한 건 뭐냐면은 이 세계관에 맞는 계약서는 과연 무엇일까? 예전에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 구했더니 계약서 써준 게 있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쓰세요. 이거 무슨 법원 문서도 아니고 이게 아미고님들하고 저랑 그런 계약서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 세계관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변호사 써준 그 계약서의 문구가 그냥 바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방해만 되니까 더 제가 세계적인 작가로 성공하고 아미고님들이 정말 늘 제가 말한 대로 만배의 보답을 받는 거에 방해가 될 뿐이야.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구 하나 계약서 하나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어떤 스티브 잡스의 예술성과 혁명성에다가 파타고니아의 선본홍제까지 결합된 어떤 그 느낌이 나는 그거보다 몇 배 이상이어야 되죠. 우리 아미고님들 저랑 나누는 편지나 그런 계약서 같은 그 정도의 아비투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제가 설마 저는 아미고가 저한테 소송 걸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못하죠. 근데 막상 딱 재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00번 이상의 선물과 후원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판사가 그걸 매매 계약이라고 보겠어요? 후원금이라고 보겠어요? 결과가 뻔한 거죠. 한 푼도 못 받고 그림도 못 받아요. 그분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 남편까지 동원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무리하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남편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무리하시네요. 아니 한마디 아니라 3번 했어. 3번. 무리하단 말 제가 3번 했습니다. 그 남편한테. 이게 한두 명의 사적인 아미고님들의 한두 명의 사적인 요구와 다른 1000명의 아미고님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요구는 제가 절대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 고리방주라는 이 배, 이 선, 이 배 이름이 고리방주였지. 선본주의 선자가 이제 선물의 선자지만 또 배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배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배 이름 생각 안 해봤는데 아미선이라고 하죠. 그냥 아미선. 네? 아미고선, 미선, 미선이, 와미선. 네. 아무튼 우리 가칭 뭐 제가 아무튼 방주라고 치고 뭔가 이 배 이름이 뭐가 좋을까? 홍제선? 홍선도 괜찮고 홍제선 선본 홍익제물 할 때 홍제선. 이 배에 구멍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잠시 배를 멈추고 가다가 다시 항구로 돌아가서 멈추고 내려가시라고 여비도 챙겨드리고 그렇게 이제 그 배에서 곱게 이렇게 안녕히 돌아가세요. 우리는 계속 여행을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송까지 걸리고 뭐 형사고발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게 예의 바르게 배에서 이렇게 내려드릴 정신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셔야 되는 거 알아서 그냥 구명보트 하나 정도 이렇게 항해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상당히 멀리 나왔어요. 항구에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구명보트 하나가 과연 뭘까? 이 어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미학자 그분 있잖아요. 제가 가끔 보는 이름이 뭐였지? 그 미학자가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술가는 이기적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선본홍제라는 것이 굉장히 이타적인 건데 이타적이기 위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가족이든 자식이든 간에 이 고리방주 화봉기통 선본홍제 이 항해를 하는데 그건 제 어머니든 가족이든 자식이든 구명보트 정도 주고 배에서 쫓아낼 거예요. 이 항해를 방해하면 안 돼요. 지금 더 친한 사람은 제가 좀 더 되게 잔인하게 쫓아내거든요.
친한 사람일수록. 근데 아미고님들은 이제 피도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구명보투 정도는 이렇게 내드려야죠. 혹시 이제 나 이 배에서 내리고 싶다 하면 그냥 구명보투 정도. 그러니까 이 어떤 갈림길에서, 그러니까 갈림길, 그러니까 진입로라고 볼 수 있어요. 진입로. 본격적인 이제 세계화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 경계선에서 배를 돌린다거나 이 항해를 방해한다거나 구멍을 내려고 한다나 했을 때, 과거에는 제가 정중하게 내려드렸다니까. 이렇게 배 하나 탁 내주면서, 요트 하나 내주면서, 네, 대구 안녕히 돌아가세요. 지금은 구명부터 던져주고 알아서 집에 가세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니까요. 이 여기서 한국까지 배 방향을 돌릴 수도 없고, 그 점을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그 하민 작가랑 만나기로 한 날인데, 마침 거기가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예요. 아마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하민 작가도 이 성공한 화가가 돼서, 또는 뭘 하든지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고 싶다, 유토피아로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일찍이 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고1까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자선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때 이제 5학년 말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그 하민도 이제 그런 영향권 내에 있다고 봐야죠. 아직 중학생이니까. 그게 나이가 좀 있어요. 있어요. 어디서 영향을 더 받느냐는 그 어떤 그 나이가 좀 있는데, 아직 그 영향권 내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만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제가 뭐 사진 정도는 같이 찍겠지만, 그 대화 내용을 어디까지 녹화를 해야 되는지는 좀 허락을 구하고, 또 제가 자발적으로 이거는 찍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아미고님 다 같이 한번 또 하민 작가 전시장에 한번 더 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된다고 했는데, 하민은 휴대폰 자체가 아예 없고, 엄마가 이제 매니저처럼 이렇게 다 하는 거죠. 하민 어머니도 교육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홈스쿨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홈스쿨링을 한다라는 건 상당한 여유가, 엄청난 각오가 있거나 아니면 사실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 어떤 신념의 결과인지, 또는 그 자녀가 공교육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특성인지, 부모의 좀 강한 의지인지, 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조부모님의 재력까지 있어주면 더 좋겠지만은, 또는 엄마 아빠가 아주 돈을 잘 번다면은 홈스쿨이 참 행복하죠. 행복한데, 안 그러면 참 어렵죠.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어쩌면 하민이가 저를 만난다면은 거의 자기보다 40년 더 산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홈스쿨링이 되겠죠. 게다가 화가고, 아무튼 우리 아미고님들, 이 아미고의 태어 단계 M이고,
그래서 M이고에서도 벗어나서 이제 아니고로 가버리면, 근데 저는 늘 그래요. 좀 이게 패자부활전처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안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아요. 저를 애먹였던 그분들도.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나갔다 들어오면 이미 그림값은 100배가 뭐 몇십 배가 올라 있어 버리니까 어렵죠.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M이고와 아니고로 절대 퇴화하지 마시고, 마미고의 단계에서 더 이제 예술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제 와미고가 되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는 만큼 사랑한다고 메디치 아비투스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미고와 와미고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 이후에 메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메디치가 아비투스를 갖게 된다면 이제 엄청난 이제 결과들이 생기겠죠. 메미고보다 더 나아가는 더 진화한 어떤 아미고의 단계는 저는 아직도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쩌면 본인이 예술가가 되는 단계가 아마 그 다음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미고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스스로 뭔가 글도 쓰고 하면서 좀 취미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만배 될 때까지 보답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두 배 보답, 세 배, 네 배, 10배, 100배 이렇게 올라가겠죠. 1000배, 만배까지 쭉 이렇게 보답을 해드리면 이제 경제적으로 해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이게 호모 루덴스에서 취미 수준으로 갈 거냐, 예술가로 갈 거냐, 이렇게 좀 각자, 아니면은 파타고니아의 CEO처럼 나도 선보농제 기업을 하나 경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어떤 선보농제 CEO가 되거나 이런 어떤 새로운 단계들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도 인공지능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이끄는, 정말 행복한 호모루덴스가 될 수 있게끔, 또 홍익인간 선본홍제의 정신을 떠나지 않게끔 생태적인 그런 어른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또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미고님들이 그렇게 함께 저랑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 항해를 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중간에 참 뭐 형사고발까지 당한, 보통 이제 이런 일에 형사고발을 하면은 사기꾼으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시간 넘게, 오래전이에요. 조사 오래전에 받아서, 이거 굉장히 제가 이거 참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조사를 한 2달 전? 네, 조사를 4시간 넘게 받았는데 경찰이랑 참 친해졌어요, 제가. 그 조사한 경찰이랑.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지하트 후원한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 다 낼 수밖에 없잖아요. 너 돈 어디에 썼어? 이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제 재산을 팔아서 후원하고, 이거 뭐 뭔가 정말 선한 목표나 위대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흔적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경찰, 판사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냥 이거는 진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기꾼들의 특성이 뭐예요? 재산 빼돌리잖아요. 자, 진짜 정치가하고 진짜 이제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가하고 진짜 혁명가는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뒷돈 챙기는 게 없고 더 엄격해요. 자기하고 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풀무원 창업자가 그랬어요. 풀무원 창업자가 자기 전에 한번 방송에서 찍었는데 다른 노동자의 자녀들은 집단 타가소에서 음식을 먹는데 자기 창업자 자식들만 집에서 밥을 먹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그 타가소, 그러니까 집단 애들 있는 데서 밥을 먹게 합니다. 잠은 뭐 그냥 집에서 자더라도 그렇게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엄격한 건 그건 뭐 아마 이스라엘이나 공산주의 이렇게 가버리는 거니까. 근데 풀무원 그 정도는 그게 정말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엄격합니다. 제가 가는 이 방향은 더 엄격해요. 올인에 늘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에도 너희는 내일 입을 것과 내일 먹을 걸 걱정하지 마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응?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비우고 오직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정말 남는 거 저는 여윳돈도 안 남기다 보니까 그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다 내주고 다 비우고 그러면서 사실 전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지금 모험이거든요. 그게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는 것이고 자기 가족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길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정치가들은 은퇴하고 나서 집안이 엄청 가난해집니다. 진짜 정치가라면,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했는데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예요. 재산이 늘어난다. 가짜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책임감과 그 정도의 사랑으로 정치를 한다면 그거는 범죄예요. 범죄. 예. 정치를 했는데 재산이 늘어난다? 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엄격한 그게 이제 제 성격과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미고의 마음으로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보약 제가 선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흑염소 보약까지 주시고 그냥 아무튼 모두 감사하고요. 거리들 특이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거리들 특이점. 그때 모든 것이 다 확인이 될 거니까. 네, 선생님.